자, 채널 잡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세련되게 채널을 잡는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이 주식시장에서는 요거 하나 알려주고 200만원 300만원 받아요. 이게 어떤 방법이냐, 그리고 이거에 대한 사용법, 앞으로 제가 이 영상이 좀 길 거예요. 길 건데 이 영상에서 가르쳐주는 것들이 주식시장에서는 500만원씩 이렇게 팔립니다. 이게 바로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한 비이성적인 그런 가격 책정이죠. 저는 시장 파괴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무료로 전부 까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시장 사이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에는 3개의 사이클만 있다, 그게 전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나중에 참고하실 수 있게끔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사이클들 중에서 상승인지 하락인지 횡보인지 미리 구분하고 타점을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기법이 있다고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채널 매매 기법입니다. 채널 매매는 이 파동 에너지랑 연관이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냐, 이 주가의 파동과 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게다가 파동 에너지 이론으로 파동과 힘을 체크한 후에 타점까지 잡는 데 도움을 크게 주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실전에서 유용하게 쓰입니다. 제가 과거에 배웠고 추가적으로 직접 실전에서 트레이딩 하면서 못한 내용들, 즉 노하우들까지 이 영상에 모두 담아놨습니다. 이 영상에 있는 내용은 정말 중요하니까 하나라도 빠지지 말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 영상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1번 채널의 정의와 채널을 잡는 방법, 2번 페일과 트랩의 개념, 3번 상승 채널 매매법 및 각 사례, 4번 하락 채널 매매법 및 각 사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전 영상에서 시장은 3개의 사이클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사이클들은 각각 상승 사이클, 하락 사이클, 횡보 사이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이클이란 놈은 일반적으로 큰 차트인 월봉, 주봉, 일봉에서 주로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작은 차트인 1분 차트에서도 이 사이클은 짧게나마 형성이 돼요. 즉 추세가 단기적으로라도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차트를 어떤 시간대를 보시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작은 확정 수익을 가져가고 싶다면은 작은 채널, 나는 빠른 매매를 선호한다 그러면은 작은 타임프레임을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 나는 큼직큼직하게 그런 매매를 하는 걸 좋아한다 라고 하시면 일봉 이상의 타임프레임을 가지고 거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추세를 채널을 통해서 보게 되면 굉장히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채널이 뭔지부터 설명을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채널은 총 3가지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각각 사이클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각각 어떤 국면에 있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왼쪽 위에 보시는 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상승 채널이죠. 여기에 캔들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하락하는 채널입니다. 기울기부터 다르죠. 계속해서 고점과 저점이 낮아집니다. 상승 채널에서는 저점과 고점이 계속해서 높아지죠. 그리고 횡보 채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박스권 횡보한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고점이 조금 삐져나올 수도 있고 저점이 조금 더 삐져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요 안에서 계속 더 뚫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더 뚫고 내려가지도 못하는 거, 요거를 횡보 채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걸 실전 차트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요. 저점과 저점을 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대로 올려서 고점과 고점 이렇게 이으면은 상승 채널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조금씩 이렇게 삐져나오는 부분들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포괄적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채널을 여기 꼭지점과 꼭지점 이렇게 이어주고, 그다음 또 꼭지점과 꼭지점을 이으면은 이게 채널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평행하는 채널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처음에는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트레이딩 뷰에 보시면은 여기 패럴렐 채널 있죠. 패럴렐 채널을 저점과 저점을 잇고 난 다음에 그대로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채널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락하는 채널에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최근 거죠. 제일 최근 거를 보면은 고점을 먼저 잡고 다음 고점을 이어준 다음에 이렇게 그대로 평행하는 추세선을 하나 밑에 그려주면은 채널이 완성이 됩니다. 그럼 지금은 삼성전자는 2시간 차트에서 하락 추세, 하락 사이클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횡보하는 채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긋고 나면은 여기에 저점과 저점들이 계속해서 이 평행선 하단에 부딪히면은 계속 반등이 일어나는 게 보이죠. 여기 살짝 밑으로 삐져나온 거, 이런 걸 보고 이제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걸 보고 트랩이라고 합니다. 개미털기 구간이죠. 그 다음에 고점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채널 잡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세련되게 채널을 잡는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이 주식시장에서는 요거 하나 알려주고 200만원, 300만원 받아요. 이게 어떤 방법이냐? 자, 여기 트레이딩 뷰에 세 번째를 클릭을 하시면 피보나치 채널이 나와요. 피보나치 채널은 저점을 찍고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저점을 찍으면은 색깔을 하얗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채널이 이런 식으로 형성되더라. 그래서 여기와 여기를 저점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저점이 채널 하단에 저점이 닿을 때마다 반등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사용법, 앞으로 제가 이 영상이 좀 길 건데 이 영상에서 가르쳐 주는 것들이 주식시장에서는 500만원씩 이렇게 팔립니다. 이게 바로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한 비이성적인 그런 가격 책정이죠. 저는 시장 파괴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무료로 전부 까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채널 잡는 법도 아시게 됐고, 파동과 채널의 연계성, 얘네 둘이가 얼마나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서 중요한 역할들을 해주는지 요거까지 이해를 하셨어요. 자, 그럼 다음으로 트랩이랑 페일에 대한 개념을 알고 가셔야 되는데, 아까 횡보 박스권에서 제가 살짝 언급드리긴 했죠. 트랩이라는 거. 트랩이란 건 뭐냐? 원래라면은 이 채널 박스권 안에서 채널 상단과 하단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 나가는 게 상승 채널입니다. 근데 이건 정석이죠. 하지만 현실에는 변수들이 가득가득합니다. 그 가득한 변수들 중에 하나, 그게 바로 트랩이라는 건데, 여기서 지지가 나오지 않고 채널 하단을 뚫어버려요. 이런 걸 보고 트랩이라고 합니다. 개미털기 구간이라고도 하고 휩소를 준다고도 하죠. 이런 경우에는 보통 리테스트하고 내려가거나 아니면은 채널 안으로 다시 들어왔을 때는 다시 정상적인 상승 추세 흐름이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 채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락 채널에서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삐져나와가지고 휩소를 주는 거, 이런 걸 보고 트랩, 함정. 이 기술적 분석 투자자들이 그림을 보고 패턴을 보고 거래를 하다 보니까 세력들은 이런 데서 기술적 분석 투자자들이 많이 보는 곳에서 변수들을 하나씩 만들어내 버리면은 이 사람들 멘붕 와가지고 그 사람들의 손실분을 우리가 챙겨갈 수 있겠구나, 그런 물량들을 이제 받아먹기 위한 세력들의 전략인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아셨으니까 절대 이런 데에 걸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데 당하시면 안 되고, 요런 게 나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도 제가 뒤에서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요런 게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페일이라는 건데, 자, 상승 추세에서, 상승 채널에서 이렇게 상단까지 계속 도달하고 하단까지 도달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중간선쯤 해가지고 갑자기 여기를 끝까지 가지 못하고 바로 꺾여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실패했다 라고 해서 페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락하는 채널에서도 정석대로라면 이렇게 가야 되죠. 정석대로라면. 근데 여기서 변주곡이 나왔어요. 앞전 저점보다 높은 곳에 저점이 형성되면서 그대로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보고 페일 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요거를 파동의 관점에서 보면은 슬슬 보이시죠? 이제 왜 파동이랑 연계가 되어 있는 건지. 이걸 보면은 고점 하락하는 쌍봉이에요. 여기는 저점 상승하는 쌍바닥입니다. 그쵸? 그러면 파동 에너지 이론을 이미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죠? 페일을 미리 예측해낼 수 있겠구나 라는 거. 그 부분은 파동 에너지 이론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파동 에너지 이론 무료로 보실 수 있는 것은 이 고정 댓글에 카페 링크를 제가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트랩과 페일이라는 요 개념을 인지하고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양만 봐도 벌써 압도적이죠. 이게 법칙들입니다. 상승 채널에서 나오는 법칙들이에요. 상승 채널에서는 총 9가지 법칙이 있는데 요거를 하나하나씩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패턴. 첫 번째 패턴은 이게 법칙이에요. 자, 첫 번째 상승폭이 요만큼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상승폭은 첫 번째 상승폭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한번 내려왔다가 세 번째 상승폭도 웬만하면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상승폭만큼 가줄 확률이 굉장히 높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돼요. 이런 패턴이 보였다라고 한다면은 여기가 끝일 수 있겠구나.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봐도 1, 2, 3, 4, 5파가 다 나온 거잖아요. 5파가 다 나왔으니 여기에서 만약에 봉 패턴에서 추세 전환, 도치형이라도 이런 게 나와준다 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하락 반전을 의심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봉 패턴이라는 거는 봉 패턴 하나만 놓고 봐서는 안 되고 그 봉 패턴이 의미하는 바가 어떤 위치에서 발생했는가 그거를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봉 패턴만 보고 거래를 하게 되면은 승률이 거의 쓰레기 수준이에요. 승률이 나오질 않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운이 좋아서 맞아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봉 패턴만 봐서 캔들 패턴만 봐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패턴을 발견했을 경우에 가장 긴장을 해야 되는 타이밍은 언제냐? 이 타이밍입니다. 이 타이밍에서 요 두 번째 패턴, 요게 이제 네 번째 패턴인데 요 네 번째 패턴의 형태가 끝자락에서 나온다? 그러면은 돌파가 나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캔들 패턴에서 하락 반전형 패턴이 나온다. 그러면은 하락 전환을 의심을 해봐야 하는 거죠. 자, 다음 두 번째 패턴 가볼게요. 자, 이렇게 깔끔하게 1번 패턴처럼 이런 것만 나오면은 얼마나 수익 내기가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실전 차트에서는 이렇게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횡보를 해요. 뜬금없이 횡보를 하다가 다음번에 똑같이 또 올려버립니다.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라고 많이 혼란을 주는 그런 패턴이죠. 그래서 만약 이런 패턴이 발생을 한다. 자, 여기까지는 다 나온 거니까 여기까지 횡보하는 것까지 나왔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횡보를 하는 구간은 무시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해버리세요. 횡보 나오는 구간은 무시를 하는 거고 한 개, 두 개 이런 식의 파동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의 파동이 나온 거죠. 이 조정 파동에서 이런 식의 저점 높아지는 쌍바닥 형태가 나온 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파동 에너지 이론 전자책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거를 채널의 관점에서 우린 또 새롭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가 나왔어요. 나오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얘를 뚫어버렸습니다. 얘를 뚫어버리는 순간 보통 계속해서 올라가기보다는 일단 눌림은 줘요. 눌림은 줍니다. 눌림을 준 다음이 문제인 건데,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여기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채널 안으로 다시 회귀를 하게 되는 순간 그럼 그냥 하락이죠. 하락인데 만약에 지지를 받는 순간 급등이 나와요. 급등. 이 급등은 새로운 가파른 상승 채널을 형성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상승 채널에서 또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기울기가 가파르지 않은 이런 상승 채널에서 돌파가 나오고 눌림 이후에 얘가 지지가 나온다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어디에서 매수를 하셔도 웬만큼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요거 좀 중요한 건데, 앞전에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갑자기 아래 위로 탁탁탁 치면서 가는 게 이렇게 치면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위에 붙여가지고 여기 페일이 뜨죠. 페일 뜨고 계속해서 붙입니다. 페일이 두 번 뜨고 위에서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채널 상단에 계속 붙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러면은 채널 상단을 돌파할 확률이 약 80% 가까이가 됩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 요렇게 그거 보니까 이거 상방세기다. 상방세기 패턴은 뭐죠? 상방세기 패턴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질 확률이 더 높다라는 그런 패턴이에요, 차트 패턴 중에서도. 근데 오히려 채널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채널의 상단에 붙여가지고 계속해서 채널 상단을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돌파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번 패턴입니다. 5번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 채널 하단에서 채널 상단까지 한 방에 붙여줘요. 그리고 나서 옆으로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크게 올라가지도 않는 플랫 조정이 나옵니다. 플랫 조정이 나온 다음에는 이제 요거를 1파라고 봤을 때 얘가 3파죠. 3파가 나오는데 플랫 조정 이후의 3파는 1파 길이의 2배수만큼 올라갑니다. 1파의 2배 정도나. 보통 3파가 가장 길잖아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근데 이게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확률을 들으시면 좀 충격적이실 건데 확률이 99%입니다. 원래는 제 세상 안에서는 100%였어요. 100%인데 주식시장에서는 100%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못 본 블랙스완도 하나 있겠지 싶어서 그냥 1% 뺐습니다. 이 패턴 정말 유용하니까 이 패턴이 나오기를 계속 기다리셨다가 포착하시면은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플랫 조정 같은 경우에는 이 잡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도 많이 나와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팍 치고 또 내려왔다가 팍 치고 내려왔다가 이런 식의 패턴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러다가 갑자기 쭉 올라가는데 요게 2.618배 피보나치 확장으로 봤을 때, 그래서 보통 1파에 2배 정도 상승폭이 나와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번째 패턴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빠졌을 때예요. 밑으로 빠졌을 때 보통 이럴 때 보고 이게 트랩이냐 아니면은 하락의 시작이냐, 요게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베팅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트랩이다 라고 한다면은 채널 안으로 다시 회귀를 해서 다시 끝까지 붙여주는 이런 흐름이 나올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채널 하단에서 저항을 받고 쭉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두 가지 방식을 취할 수 있어요. 이게 쭉 올라간다곤 하지만 사실 더 작은 차트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약간 횡보하는 이런 구간도 나와줄 거란 말이죠. 이런 데 매수를 해가지고 채널 상단까지 들고 가는 전략 한 개. 두 번째는 여기에 공매도 들어가는 전략. 손절 채널 상단에 채널로 회귀했을 때 손절을 치겠다 라고 판단을 하고 트레이딩 셋업을 해둔 다음에 여기서 숏을 들어가는 거죠. 숏 들어가서 이 하락분을 노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할 것은 세 번째 하단 터치라는 점, 요거를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하단 터치 때 트랩이 나온다, 이거는 숏으로 한번 베팅 해볼 만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7번째 패턴을 보시면은 첫 번째 바닥,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닥에 트랩이 나와요. 두 번째 바닥에 트랩이 나온 경우에는 이게 숏보다는 더 치고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더 이거를 채널 상단을 더 뚫고 올라갈지 말지는 거기까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간에
요까지는 확실하게 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통 구간을 공략하고 딱 치워버리는 게 제일 낫습니다. 왜냐면은 돌파를 한다고 치더라도 8번 패턴 여기까지 오는 거 봤어요. 근데 돌파를 한 이후에도 눌림은 줘요. 옆으로 쭉 이렇게 기간 조정을 주든지 아니면 가격 조정을 주든지 조정은 옵니다. 그거를 인내하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성급하게 이런 데 꼭다리에다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심리적인 압박감에 또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여유로운 마음으로 타점을 기다리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8번 패턴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거는, 자, 앞전 거는 두 번 이후에 트랩이었죠. 두 번째 바닥에서의 트랩이었고, 6번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바닥에서의 트랩 이후에 다시 돌파 실패로 하락하는 그런 패턴이에요. 근데 만약에 한 개, 두 개, 세 번째가 이게 만약에 트랩이라면 돌파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채널 상단을 돌파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숏 전략을 취하지 않으시고 이거는 트랩이야 라고 보고 손절 여기 짧게 쥐고 매수로 들어가셨으면은 이까지 채널 상단 돌파하는 것까지는 노려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것이다. 그리고 눌림 주고 반등 나오죠. 그리고 이 뒤편도 앞전 고점을 높이면서 올라갈 확률이 높은데, 이게 심리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제가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면 개미들한테 가장 많이 퍼져 있는 이론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에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인데 7번 패턴 보시면은 1파, 2파, 3파, 4파 자리예요. 4파 자리라서 어쨌든 간에 트랩이 나와도 5파가 나온다면 이 위로 올려줄 확률이 좀 애매한 거죠. 왜냐, 여기서 개미들이 많이 탔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개미들이 많이 팔 테니까. 요거를 뚫어 올리려면은 많은 자금을 써야 돼요. 그래서 보통의 개미들은 요런 걸 보겠죠. 1파, 2파, 3파, 4파, 5파 나오고 이제 조정 A, B, C파가 나오겠구나 를 보는 건데, 요 패턴은 1파, 2파, 3파, 4파, 5파 나오고 A, B, C를 보는 개미들을 다 스퀴징 해버리는, 다 뒤통수를 쳐버리는 그런 패턴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9번째 상승 채널 9번째 패턴에서는 보시면은 1, 2, 3파가 나온 다음에 4파 이후에 5파가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계속 횡보성 무빙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횡보를 애매하게 이렇게 갑자기 준다? 이러면은 변동폭이 갑자기 줄어든 거잖아요. 변동폭이 줄어든 다음에는 다음 방향으로 쏠 때 빠꾸가 없습니다. 그냥 급락 혹은 상단까지 바로 붙여버려요. 매수할 틈도 안 줘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5대5 배팅, 양방 배팅을 하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건 개인 스타일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변동성이 적은 장세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변동성이 큰 장세에 팔아라 라는 그런 투자 격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양방 배팅을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지금까지 총 9개의 상승 채널 매매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6개의 하락 채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왜 상승 채널은 9개고 하락 채널은 6개냐? 그냥 상승 채널 거꾸로 뒤집으면 하락 채널 매매 기법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락 채널은 하락 채널의 나름의 특성이 있어요. 비슷한 것도 있지만 분명히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따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런 특성은, 이런 차이점은 왜 발생하는가? 그거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나오는 하나의 그 특성 때문인데, 하락 파동에는 연장파가 없고 상승 파동에는 연장파가 있다라는 특성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적인 예로 하락 채널에서 이렇게 갑자기 밑으로 삐져나왔죠. 그럼 이거
트랩이라고 하죠. 보통 트랩인데 이럴 때 보통 더 이상 크게 빠지지는 못하고 계속해서 채널 하단선으로 회귀하려는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락 채널에서 이렇게 밑으로 삐져나오는 순간 단기적으로라도 추세의 바닥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채널 안으로 복귀를 하게 되면은 다시 이까지 붙여버립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심을 하셔야 하는 거는 이게 단기적인 반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단기적인 반등은 채널 하단에 붙이는 그런 흐름은 나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단기적인 바닥의 추세라는 거죠.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붙였다가 다시 한번 또 여기서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여기 사가지고 A, B, C, 그러니까 1, 2, 3, 4, 5 A, B, C를 노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전하게 채널 안으로 들어오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매매를 하셔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1번 패턴이었고요. 그 다음 2번 패턴 한번 보겠습니다. 2번 패턴은 1번이랑 조금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1번에서는 페일이 없었는데 여기는 페일이 있죠. 페일이 있다라는 거는, 자, 상승 채널의 상단에 붙으면은 돌파할 확률이 높다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락 채널에서 하단에 붙어버리면은 이 채널선 하단을 하방 돌파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근데 1번 패턴에서 배우셨다시피 하락 파동에는 연장파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긴 뭐죠? 여기는 풀매수 시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반등하면은 상단까지 바로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다가 바로 올라가면은 좀 살짝 아쉽죠. 확실하게 공포, 개미털기 쫙 한번 해주고 그 타이밍에 매수 받아서 채널 상단까지 쭉 들고 가면 훨씬 더 수익 폭도 크고 좋겠죠. 그리고 요거를 이런 식으로 보면은 하방세기죠. 하방세기는 보통 올라가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그러지 않고 채널 하단, 채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를 삐져나올 정도로 매도의 압박이 강하다 라고 한다면 여기는 풀매수 시점이 됩니다. 확률로 따지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도 90%, 요거 같은 경우에도 99% 정도라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물론 이거 외에도 정말 다양한 채널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그 채널 사례들을 하나하나씩 다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면은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 확률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을 제가 모아가지고 패턴화 시켜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개념들을 다 보시고 난 다음에 실제 사례들을 같이 또 한번 보시면서 실전 차트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를 같이 또 보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3번 패턴인데 이 3번 패턴 같은 경우에는 하락 채널이 그냥 무난하게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채널 상단에 붙어버렸어요. 붙으면서 이렇게 횡보를 하는데 이때 내려가면은 급락을 하게 되고 이거를 뚫어버리는 순간 반전이 나오게 됩니다. 추세 반전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급락과 반전, 추세 지속과 추세 반전의 갈림길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4번 패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저도 이거 당했어요. 저는 이거에 한 2번 당했습니다. 2번 당해서 그때마다 큰 손실들을 봤던 그런 패턴이라 가지고 여러분들은 정말 여기에 정말 당하지 마시라 라는 차원에서 별표 칠게요. 별표. 자, 하락 채널이 이렇게 형성돼 있고 처음에 급락이 한번 나온 다음에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옆으로 계속해서 플랫 조정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은 옆으로 가면서 이 반등하면서 상단에 닿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가면서 기간 조정을 주면서 상단에 딱 닿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미친 듯한 급락이 나옵니다. 이것도 제가 사례를 꼭 보여드릴게요. 이 패턴 꼭 기억해 두시고 정말 중요한 거니까 여기에 당하는 순간
계좌가 진짜 한 방에 날아가요. 다른 것들은 뭐 조금씩 손절 친다곤 하지만 이거는 손절 스탑로스를 걸어놔도 그거 씹히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거의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사람들이 팔아댑니다. 정말 강력한 약세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약세 패턴. 자, 다음은 5번째 패턴인데 이 패턴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옆으로 이거 겁나 무섭죠. 무서운데 끝에 왔어. 끝에 분명히 왔는데 얘가 급락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밖을 빠져나왔네. 근데 채널 상단에서 지지가 나오냐 아니면 여기 밑으로 뚫려버리냐, 여기에 이제 갈림길에 놓이는 상황이네요. 만약에 여기서 반전에 성공을 한다면 정말 크게 다시 거의 이만큼 올라갈 정도로 반등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앞전과 마찬가지로 내 계좌를 개박살낼 정도로 급락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런 패턴이 나온다. 한번 떨어지고 옆으로 기어가면서 채널 상단을 건드리려고 한다. 기간 조정에 의해서. 이러면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패턴. 얘도 마찬가지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쭉 갔어요. 갔는데 여기까지 온 거죠. 여기까지 오고 지지도 나왔어요. 지지도 나왔는데 옆으로 계속해서 또 횡보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하락보다는 상승이 훨씬 더 유리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상승 채널, 횡보 채널, 하락 채널의 정의에 대해서 배워봤고, 어떻게 잡는지, 피보나치 채널이라는 툴을 통해서 어떻게 잡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트랩과 페일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죠. 그다음 세 번째로 9가지 상승 채널 매매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6가지 하락 채널 매매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거를 실전 차트에서, 실제 차트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실제 사례, 케이스 스터디를 같이 하면서 영상을 슬슬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여기 실전 차트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까지 꼭 인지하시고 익히신 다음에 실전에서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삼성전자 일봉 차트이고 1번 패턴이죠. 1번 패턴. 상승 1번 패턴을 보시면은 이 상승폭과 이 두 번째 상승폭과 세 번째 상승폭이 전부 다 같다 라는 공식, 이 법칙인데, 보면은 거의 다 비슷한 수준으로 이 등락폭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상승 채널 패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횡보를 하죠. 갑자기 횡보를 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서 올라간 만큼, 이 폭만큼 여기에서도 올라간다 라는 겁니다. 실제로 올라갔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23% 정도가 올랐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3% 정도가 올랐습니다. 두 번째 법칙 확인했고요. 다음은 상승 세 번째 법칙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법칙 확인해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채널 상단선을 뚫고 눌림을 주는 이런 모습이죠. 여기서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만약에 반등한다면은 급등할 확률이 높다. 하지만 떨어진다면은 다시 채널 안으로 회귀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하고 여기서 지지가 나오니까 급등 한번 해주죠. 전고점을 뚫어냅니다. 보통 급등이 나오지 않으면은 전고점을 위협 못하고 어떻게 가냐? 이런 식으로 꺾이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급등이 한번 나오고 나서 시세 분출한 다음 다시 채널 내부로 복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 패턴 한번 실전 차트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스닥 차트를 들고 와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채널 하단에서 계속 지지가 나오면서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페일이 뜨죠. 페일이 뜬 다음에
계속 붙여요. 위로 계속 붙입니다. 붙이다가 톡 뚫어내면서 급등을 한번 보여주죠. 그래서 요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점점 올리면은 툭 하고 뚫어내고 급등을 한번 시세 분출을 한번 해줄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째 패턴은 여기서 한번 시세 분출이 나오고 플랫 조정 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 3파가 나오는데 요게 1파의 2배 정도 될 확률이 높다 라는 법칙입니다. 자, 이번 차트는 국제유가 차트입니다. 원유 차트고 1시간 차트예요. 1시간 차트. 1시간 차트에서 이렇게 채널이 형성이 돼 있어요. 채널이 형성돼 있는데 시세 분출 한번 해주고 플랫 조정이 옵니다. 플랫 조정 온 다음에 상단을 뚫으면서 아주 크게 상승을 하죠. 상승폭을 확인을 해보면은 여기는 2%가 올랐고 여기에서는 거의 4% 가까이가 올랐죠. 3.78 정도가 되는데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가격 상승 차이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6번째 차트. 이거는 풀백 한번 주고 리테스트 한 다음에 하락하는 모습이죠. 요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똑같이 국제유가 차트입니다. 1시간 차트고 이렇게 부드럽게 채널 안에서 움직여 주다가 결국에는 빠졌어요. 빠지고 난 다음에 리테스트 한번 주죠. 리테스트 주고 나서 여기가 저항대로 작용하면서 다시 하락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7번째 패턴 1, 2, 3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4파 때 2번째 바닥 지점에서 이게 트랩이 나오는 경우 진짜 정말로 끝까지 올려 붙여주는지 한번 실전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차트도 마찬가지로 국제유가 차트인데 4시간 차트예요. 보시면은 1개, 2개, 3개, 2번째 바닥 때 트랩이 발생했죠. 트랩 발생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나요? 리테스트하고 쭉 내려가지 못하니까 다시 채널 안에 들어오면서 채널 상단 부분까지 다시 갖다 붙입니다. 하지만 뚫고 나서 눌림을 주지는 못했네요. 그죠? 어쨌든 상단 부분까지 거의 다 갖다 붙였다. 그 다음으로는 세 번째 트랩에서 뚫고 올라와서 지지 나오고 급등 나오는 것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차트는 금 차트예요. 금 차트 4시간 차트이고 일단 보시면은 1파, 2파, 3파 나오고 트랩이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바닥,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닥,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닥 때 트랩이 나오고 한 방에 밀어붙인 다음에 뚫고 지지 나오고 계속해서 급등 추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패턴으로 9번째 패턴 있죠. 상승 추세에서 이렇게 잘 올라가다가 횡보를 갑자기 하는 경우 이제 양방으로 하는 이런 모습이죠. 이 모습은 여러분들이 찾으신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카페에다가 여러분들이 사례를 올려다 주시면은 공부도 되고 사례 공유도 되고 그리고 이걸 찾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훨씬 더 일취월장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락 패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이 패턴, 요 패턴 하나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사례를 찾아서 카페에다가 공유를 해주신다면은 여러분들의 실력을 올리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상 길이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과제로 대체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제가 이 패턴이 나온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여기 고점들이 쭉 이어져 있죠. 고점들이 이어져 있고 떨어지고 나서 계속 떨어지고 나서 옆으로 점점 횡보를 합니다. 그러다가 채널 상단이 여기 있는데 저까지 기어코 가서야 급락이 나와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저 당시에 하락폭이 얼마였냐면은 하락폭이
거의 50% 반토막이 난 겁니다. 어마어마한 급락이죠. 그것도 단 1, 2개월 만에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앞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락 패턴 중에서 이 네 번째 패턴은 정말 위험한 패턴이니 주의를 하시라. 그리고 만약 공매도를 숏을 들어가시는 분들한테는 최적의 진입 타이밍이 되겠죠. 가면 갈수록 점점점 숏 포지션을 모아가지고 한 방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파동과 연관성이 가장 큰, 그리고 파동의 어떻게 보면 약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타점 잡는 거에 어려움을 극복해 줄 수 있는 채널 매매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긴 영상인데 이까지 보시느라 고생하셨고,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 채널들이랑,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파동 에너지 이론을 알고 계시죠?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카페 링크를 넣어뒀으니까 거기서 무료로 기초 이론 보실 수 있어요. 그걸 보시고 이 채널 매매 기법 강의를 한 번 더 보시면은 시야가 확 트이실 겁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피보나치 비율까지 활용을 해준다면은 타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여러분들은 배울 게 없습니다. 지금 구독 눌러놓지 않으시면은 다음번에 영상이 올라가도 여러분한테 뜨지 않을 거예요. 다음 영상을 바로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해두고 알림창을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국내 1호 트레이딩 코치 백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